0세부터 15세까지의 그 친구들을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옛날에 레슨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한번 나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알파 세대의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머리를 떠올려 보면 피아노를 칠 때 동일하게 보이는 패턴들이 있어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뭔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피아노 칠 때 선생님이랑 레슨할 때 막 하는 말들 있잖아요. 어떤 말들이 있죠? 뭐 너무 마음이 상처되지만 하기 싫어요. 안 해요. 이런 말들도 있을 거고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한 번만 더 치자. 한 번만 하고 끝낼게. 한 번만. 이렇게 한 번만을 외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자, 제가 알파 세대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알파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그러니까 완전 디지털 원주민인 거야.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스마트폰을 보고 요즘 돌쟁이들도 스마트폰 이렇게 넘기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태블릿, 유튜브는 나의 친구야. 나의 몸과 같은 친구. 그래서 그것들과 계속 자라나는 세대를 말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시청각에 대한 자극이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적이고 바로 즉각적으로 나오는 피드백에 익숙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누르면 영상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게임도 키를 누르면 바로 캐릭터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면 바로 나타나. 이 피드백에 익숙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보다 계속 빨리빨리 지나가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한꺼번에 경험하는 것들을 선호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우리 피아노는 어떤가요? 우리 피아노는 한참을 들여다봐야 계산을 해야 돼요. 아, 도레미파 솔, 아, 솔이구나. 솔이야. 건반에서 또 솔을 찾아야 돼. 그리고 나서 솔을 눌러야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영상으로, 미디어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 느리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알파 세대의 특징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문제가 집중력이 짧아요. 그래서 지루하거나 반복적인 수업이 계속될 때 안 해. 하기 싫어요. 왜 해야 돼요? 아, 이렇게 뻗는 친구들 많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 집중하는 시간은 짧지만 좋아하는 것에는 깊게 몰입해요. 이거 뭐에 비유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우냐면 피아노는 10분도 겨우겨우 치는데 게임을 할 때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는 거. 자,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는 깊게 몰입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와 세계관, 상상력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 부분들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세계관들이 있어요. 뭐 마인크래프트라든지 요즘 또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들 있죠. 거기에는 엄청난 그런 세계관들이 있어서 상상력을 일으키는 그런 수업들을 선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적 있는 학습을 선호해요. 이게 뭐냐면 납득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걔 이름을 읽어야 돼. 근데 왜 읽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지금 문화 충격을 느끼실 거예요. 왜가 어딨어? 그냥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걔 이름은 왜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읽어야 돼요? 이 오선은 누가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납득이 필요해요. 왜 그런지. 그리고 단순한 반복 연습보다 뭔가를 발견하고 뭔가를 구성하고 만들고 고르고 이런 능동형 과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참 어렵죠. 근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알파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의 특징을 알아야 이제 내가 수업에 좀 방향성을 이렇게 바꿔가야겠구나 이렇게 계획이 생겨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변하든 말든 나는 내 방식을 고집을 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힘들어할 거고요. 교재 아무리 쉬운 거 바꿔보세요. 쉬운 걸 줘도 어려워해요. 또 쉬운 걸 줘도 어려워해요. 어디까지 가시겠어요? 지금 바이엘이랑 체르니가 엄청 쉬워지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칭찬이랑 피드백은 즉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혹시 이렇게 피드백하고 계시진 않나요? 잘했어. 잘 쳤네. 저는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와닿지 않아요. 네가 돌을 쳤는데 너무 예쁜 소리로 연주를 잘했네? 새로운 소리가 났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말을 구체적으로 바꿔서 해주셔야 돼요. 알파 세대 참 어렵네. 자, 그러면 제가 피아노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지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5선을 어려워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정적인 2D, 멈춰져 있는 그런 기호보다 움직이는 정보에 익숙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화면들, 그리고 움직이는 것들은 빨리빨리 인지해요. 그런데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사진 찍듯이 이미지로 탁 찍기만 하지 분석, 해석하거나 이런 능력들이 예전의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기호를 해석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재미없지. 해석을 못하니까요.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 때랑은 달라요. 부분을 보고 전체를 보는. 그래서 한참 해석해야 되는 그 구조를 너무 지루해하고 복잡해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5선을 보는 게 너무나 내 몸에 체득화되어 있어서 악보를 보는 게 뭐가 어려워. 도레미 바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모르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치는 건 되게 복잡한 활동이에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악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하, 수직 관계로 되어 있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피아노는 어때요? 수평 구조예요. 그래서 개 이름이 이렇게 올라간대. 근데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가야 된대요. 거기에서 애들이 1차 멘붕이 왔어. 그런데 또 낮은 음 자리표는 개 이름이 또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미라메. 근데 왜 여기에서는 왜 솔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리에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코딩 막 기호 홈페이지 막 영어 막 적혀 있는 그런 기호를 주고 계속 보라고 얘기해 봐요. 자, 우리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 기호를 한 30분 동안 보고 있으라고 하면 어때요? 옆에서 사람이 이거는 무슨 코드고요? 무슨 코드고요? 코딩 기호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나는 관심도 없어. 그리고 지식도 없어. 근데 계속 그 코드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느끼는 감정.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5선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알파 세대가 5선을 어려워하는 건 감각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미지를 팍 바로 인식하고 요즘 진짜 막 완전 애기들도 화면 플래시 게임 나오는 거 화면이 끝났어. 그러면 다음 거 누르세요. 반짝반짝하면 그거 바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바로바로 눌러요. 그래서 이런 감각 중심을 더 선호하는데 우리 5선 악보 봐보세요. 까만 줄에 까만 음표, 하얀 음표. 네, 시각적인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모양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하게 동그란 머리에 기둥 하나의 색깔이 있고 없고의 차이, 꼬리가 없고 있고의 차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많이 충족을 시키는 그런 악보를 보게 하고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레슨에서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공감을 되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답 중심의 교육을 거부해요. 근데 우리 피아노는 어때요? 도, 맞췄어. 정답이야. 레. 정확하게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악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틀릴까 봐서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많지 않아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피아노 치는데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못하겠어요 하고 치질 않는다거나 자기가 잘하는 부분만 치려고 한다거나 새로운 악보를 볼 때마다 힘이 드는 친구들은 이게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정답을 틀릴까 봐.
그래서 이게 학고열이 조금 높은 동네이면 동네일수록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를 이제 편한 말로는 뭐 완벽주의 성향인 것 같다.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안 한다. 그렇게도 보시는데 정답을 틀릴까 봐서 망설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설명을 합니다. 현주가 이렇게 개 이름을 잘 봐야지 뒤에 연주할 때 네가 편안하게 악보를 보고 어떤 곡이든 다 연주를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우리가 개 이름을 봐야 돼. 이 개 이름은 내비게이션이야. 곡이 노래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 알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애들은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알파 세대 특징 얘기했고 지금 5선을 어려워하는 이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5선을 그럼 쉽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5분 단위로 전환하는 수업 구조로 바꾸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선생님들 수업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자, 악보가 딱 보였어. 악보가 보이고 뭐 곡 제목 알려주시고 오늘 무슨 곡 연주할 거야. 자, 우리 악보 보자 하고 바로 들어가시는 선생님 없으시겠죠? 없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5분마다 주제가 확 전환되게끔 환기가 되게끔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딩딩딩 피아노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 처음에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요. 자, 오늘 우리가 곡을 연주를 할 건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 그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럼 노래 한번 들어볼래? 노래를 한번 들어봐요. 그 다음에는 레슨을 할 때 아이에게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시킬 거잖아요. 그때 개 이름 워크지라든지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연주를 또 반복을 할 때는 연습 음원이라든지 영상을 활용해서 연습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이게 지금 글로만 봐서는 안 느껴지시죠? 제가 뒤에 가서 그 수업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2분, 3분, 5분 이 단위로 계속해서 내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악보 안에서 볼거리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그 전환하는 수업 구조로 바꾸셔야 되고요. 흥미 요소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건 선생님의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교재를 고르셔야죠. 교재 자체의 소스가 많은 교재를 고르셔야 그 안에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납득을 시키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 교재를 선택을 하셔야지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딩딩딩에서는 세계 여행 스토리텔링으로 시작을 하고요. 시청각 콘텐츠를 연계시켜줘요. 이것도 너무 궁금하시죠? 네,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즉시 칭찬이 가능한 거. 말로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연주를 다 했으면 도장, 꽝, 뭐 스티커, 꽝, 뭔가 결과물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곡들을 연주시켜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거죠. 곡을 연주를 했는데 우리 바이엘 단계의 곡들의 난이도가 그렇게 뭐 어렵거나 봤을 때 우와 너무 잘한다 이런 요소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듀엣을 했을 때 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워. 이런 요소들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